안녕하세요. 원드래곤입니다. 최근에 또 구입한 킷들이 택배가 왔거든요. 그런데 박스 상태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복원 작업을 해봤는데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품 상자 한번 슬쩍 볼까요?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찢어지고 또 좀 바스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아무래도 한 80년대 제품이다 보니까 뭐 보관이나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세월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좀 종이 자체가 좀 바스러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한번 공을 들여가지고 좀 복원을 좀 해봤어요. 좀. 일단 각은 좀 살아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거의 떨어져서 너덜너덜했거든요. 근데 안쪽에 그 판지, 그 약간 노란색이나 회색 판지를 다 안쪽에 좀 보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자 자체를 이렇게 형태를 잡고 또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목공용풀을 사용했는데 좀 부착이 되면서 나름대로 형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봤습니다. 여기 안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어떤 다른 프라모델 빈 상자의 판지나 혹은 어떤 타미야 플라판 같은 그런 데도 밑판이 판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적당하게 재단을 해서 이제 형태를 잡고 또 여기에 다 부착을 해줬어요. 목공풀로. 그래서 그래도 조금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상자 3면의 그림은 또 빗바람이나 크게 또 훼손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상자가 너무 안 좋으면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원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결과물이죠. 이게 폐기 처분을 왜 하냐면은 상자가 너무 또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산재하고 있고 산재하는데 그게 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곰팡이는 또 저는 약간의 또 비염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곰팡이의 문제 그리고 바스라지는 이 종이 가루 같은 경우에도 좀 코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심한 경우에는 제가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보관하지 않고. 이 제품은 그래도 이 상자 상면도 그렇고 또 좀 레어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좀 공을 들였죠. 작업은 이렇게 많이 휘고 찢어지고 형태가 안 좋은 이 기본 이 상판을 좀 나름대로 평평하게 이제 펴주는 작업을 했거든요. 뭐 다림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셔서 말리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좀 적시면서 말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말리면서 펴고 편 이후에 아까 안에서 보셨던 이런 편지를 다 속에 대고 또 목공용풀로 단단하게 또 접착을 해서 이렇게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하판은 너무 그러니까 잔여 부분이 얼마 없고 또 너무 훼손이 심해서 버려버렸거든요. 이건 다른 제품의 하판인데 알맞게 재단해서 하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하판 이렇게 복원할 때는 미세한 차이인데 위에 있는 상자보다 미세하게 작게 사이즈를 만들어야 이게 딱 알맞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의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재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뭐 아카데미나 뭐 강남 모형, 킹라이온으로 유명한 뭐 강남 모형, 뭐 아카데미, 뭐 세미나 제품, 뭐 아이디어 회관, 뭐 뽀빠이가 이런 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알려진 브랜드인데 일신과 교조사는 제가 잘 모르고 또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살펴보니까 이 일신과학에서 이렇게 변신 로봇들을 다양하게 출시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렸을 때도 밀리터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조립식 로봇 프라모델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친숙한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 반가운 브랜드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혹은 뭐 회사 로고는 또 80년대 어떤 스타일대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로 1 그리고 S가 이렇게 돼 있고 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SIN은 조금 저는 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신이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우리 그 브루스 윌리스 그 배우가 출연하는 그 신시리라는 신시티라는 범죄도시라는 흑백 영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거기서 나오는 신 범죄라는 게 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다른 그 어떤 알파벳을 어떤지 해서 조금 다르게 쓰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자는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ILL 일이 또 뭐 병들다 아프다 뭐 이런 병 질병 나쁜 의미거든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IL로 끝냈으니까 요거는 좋은 선택 같네요. 그리고 또 일신과학이라는 것이 빨강과 파랑색의 S로 나눠지면서 우리 태극 문양을 또 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디자인이지만은 다의적인 의미를 품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회사 로고 디자인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또 좋은 회사들이 지금까지 살아 이렇게 회사가 생존해서 지금도 어떤 로버트 프라모델이나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손님들에게 또 우리 팬들에게 제공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은 아마 사라진 회사로 기억됩니다. 지금 요즘 일신과학 모형 회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회사 로고 설명은 그렇고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옛날에 만들어 본 경험은 없고 또 레어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시수투성이들이 있었는데 DISG, UISE 이게 뭘까? 뒷부분은 뭐 로보트, 블랙 라이온 시리즈 넘버 원 이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DSIG 영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사전이나 뭐 일본어 사전을 찾아봐도 뭐 어떤 뜻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합쳐보면은 this guys 이 this guys 영어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띄어놨나? 단순 어떤 표기 실수겠죠, 그죠? 근데 this guys가 뜻이 뭐 변장하다, 위장하다, 뭐 숨기다, 뭐 변장 위장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인자전사 이게 닌자전사거든요. 참을 인자 놈자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인자를 닌자라고 부르니까 이 닌자의 특징이 변장이나 위장이나 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나 뭐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신 로봇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지 않고 디스가이즈 뭐 위장 혹은 뭐 변장 로봇 이렇게 이제 이 제품만의 어떤 다른 단어를 쓴 게 닌자 로봇이라는 닌자 전사라는 것들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나름 선별한 단어라는 걸로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봤어요. 뭐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뭐 트랜스포머는 영화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도 뭐 로봇과 많이 매칭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독특한 어휘를 사용했다.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토익에서는 이런 단어들은 많이 이렇게 등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로봇 제품명은 인자전사, 닌자전사, 변신 로봇, 흑사자, 블랙라이언. 워낙 또 레어하고 이게 제가 뭐 생소하다 보니까 제품이 뭐 박스 아트 디자인을 어떤 다른 제품을 모작을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네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이제 한국의 어떤 아티스트 분이 이제 그리신 게 아닌가. 80년대에 있는 그런 약간 좀 포스트 물감으로 그린 듯한 그런 어떤 특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린 그런 박스 아트입니다. 구수한 느낌이죠, 그죠? 아주 추억의 회상에서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로봇 형태가 있고 변신 로봇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흑사자의 어떤 변신 모습도 나와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아까 여기 그 마크도 하나 재밌었고
그리고 영어적인 어떤 표현도 하나 재밌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흑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는 사실 흑색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황색 사자나 혹은 황금 사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목은 보통 대상과 좀 같이 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보통. 그죠? 이름을 지을 때는. 근데 요 제품은 흑색이 적은데 흑사자로 되어 있네요. 그게 아주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신은 그냥 변신 과정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팔과 다리를 접어주면 사자로 변신된다. 예, 간단한 변신 방법이네요. 출시 당시에는 2,000원을 출시되었는데 대형의 고가품이죠. 80년대 기준으로는. 보통 500원 프라만 되어도 나름대로 알찬 구성이거든요. 크기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100원, 200원 프라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혹은 뭐 좀 접근성이 용이하게 우리 소년들이 이용했는데, 이 1,000원도 아니고 2,000원 정도면 아주 고가의 프라죠. 쉽게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측면에는 변신된 사자와 그리고 로봇 형태가 아주 멋지게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인자, 전사, 흑사자. 멋있네요, 그죠? 자매품 광고도 빼놓을 수 없죠, 그죠? 예, WZ 건담, 인기 많았던 WZ 건담이 이 일신과학에서도 나왔나 봅니다. 아주 멋지게 또 일러스트 되어 있네요. 제품 가격은 2,000원. 이 제품 상자가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 이게 아카데미 500원 프라거든요.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썬더버드 삼총자 중에 다이나맨인데, 크기 차이 보십시오. 그래서 상자만 하더라도 아주 큰 스케일을, 박력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뒷면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판지를 잘라서 이렇게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보강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보기는 또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웬만한 프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전 모형을 사랑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작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지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피하고 싶어 좀 피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모형 이런 게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고, 또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또 이렇게 뭐죠? 바스라지는 부분을 이렇게 또 부착하는 게 여간 또 까다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참고하실 분은 또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박스 안쪽에는 또 고가의 대형 파하다 보니까 사이 종이, 이 간지가 있습니다. 이런 간지에 있는 이 인쇄 퀄리티가 아마 박스의 그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손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됐습니다. 일신과 그리고 색감도 아주 지금 좋네요. 그 80년대 느낌. 그러니까 아카데미나 이런 나름대로 선두했던 회사들과는 좀 다른 어떤 경향이죠, 이런 그림체가. 박스 앞판은 제가 다른 그 빈 고전프라 상자를 잘라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큰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러너 비율 자체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 파츠입니다. 색상은 그린은 그린인데 좀 짙은 반강의 느낌의 어떤 그린이에요. 전차 밀리터리로 비유하면은
브리티시 그린이 약간 밝은 느낌. 네. 이게 이제 그 사자 변형했을 때 머리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제품은 또 대비되는 게 바로 또 사자다 보니까 강남 모형의 볼트론이나 킹 라이온 제품과 바로 대비되는데, 강남 모형에 있는 제품은 뭐 1호기나 뭐 웬만한 다른 어떤 사자들은 이 사자 갈기가 없잖아요, 그죠? 뭐 굳이 있다고 한다면은 5호기 정도의 어떤 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갈기를 잘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볼륨감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머리 부분 이쪽에 주둥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샤프하면서 날렵하지만은 갈기 부분에서는 아주 볼륨감 있게 곡선으로 잘 처리되네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제품의 구매 결정을 하는데 아주 큰 또 원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자 부분의 어떤 생김새가 너무 또 사자의 어떤 특징을 잘 담았고,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볼륨감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어떤 감상의 미가 있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뭐 그래서 또 결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컨셉 자체가 이 제품은 그 일본에 있는 그 만화 그 토비카게, 뭐 닌자 전사 토비카게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기본 그 컨텐츠다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뭐 여러 어떤 로봇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체들이, 메카들이 있는데, 그 닌자가 기본 큰 어떤 스트림 기류다 보니까 이런데 그 빗살 무늬 혹은 뭐 사선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다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닌자의 복장이 요렇게 그 닌자의 그 시스루 복장에 보면은 그런 사선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모기장처럼.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그런 닌자 컨셉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색상 자체도 아카데미나 강남 모형에서는 잘 선택하지 않는 플라스틱 사출물 색상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주 개성 있죠. 그리고 아카데미 이외의 어떤 군소 회사들의 어떤 그런 특징이 되니까 아주 최근에는 아주 이런 색감도 제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카메라에는 약간 좀 더 밝게 나오는데 밝은 계열의 어떤 적색입니다. 사출물입니다. 타미야 색상으로 말씀드리면 이탈리안 레드 정도 되겠네요. 색상이 이 역삼각형의 어떤 바디 모습이네요. 이 자체가 굉장히 크죠. 지금 로봇 자체가 대형 로봇임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허벅지 부분의 모습도 보이고, 이건 이제 머리가 부착되는 그런 그 몸통 상판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사선 표시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SUV 차량이나 아니면 어떤 미끄러운 곳에 갔을 때 미끄럼 방지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닌자적인 캐릭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 디테일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볼트론 제가 수리 과정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파츠가 연결이 되면은 금방 흘렁해져 버리잖아요. 왜냐? 이 제품은 보통 대부분의 플라스틱의 재질은 그 PS, 폴리에스틸렌 재질의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다르게 말해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이렇게 마모가 잘 돼요. 강성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끼운 방식에서는 금방 마모가 돼버려 가지고 헐렁헐렁 해버리니까 뭐 포즈도 잡기가 안 좋고 가지고 놀기 안 좋아지는 거죠. 금방 실증나 버리고. 그래서 폴리캡이라는 PE 폴리에틸렌이라는 그 약간 그 쫀쫀하면서 이제 좀 질긴 그 파츠가 나오기 전에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장력으로 잡아주는 이런 홀드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형 제품인데 그냥 꽂기만 한다. 그래서 헐렁거리면 빠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형상의 장력으로 잡아주는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볼트론 2호기, 3호기 만들 때도 그 허리
관절부를 잡아주는 데 사용되는 것과 거의 형태가 같죠. 사자 로봇이지만 또 멋지게 또 금이 들어있네요. 요건 볼트론 1호기를 사면은 아마 들어있을 거고, 또 제가 볼트론 1호기를 구하게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런입니다. 일단 사자 로봇인데 로봇 형태일 때 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참 그 시대에는 이렇게 투박하게 참 디자인하는 게 하나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투박하지만은 이 어떤 그 투박함에서는 단순함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당시 소년의 눈으로도 그랬을 거고, 제가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참 멋있네요. 이런 스타일이 너무 독창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림한 것만 뭐 발이 아니잖아요, 그죠? 로봇이 뭐 비례가 좋고 슬림하고 뭐 인간 형태에 가까운 게 멋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뭐 동물로 변형하는 로봇들의 어떤 로봇 발들이 조금 비례에는 맞지 않지만은 이렇게 투박하면서 큼직하게 있는 게 너무 개성 있고 멋있게 다가옵니다. 색상은 순수 화이트는 아니고 상아색으로 보입니다. 약간 노랗기리한 그게 보이시죠? 스티커는 외관상 상태는 양호하고, 또 뭐 접착력이 떨어졌을 때는 또 스티커 접착제를 따로 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닌자 컨셉에 부합되게 또 스티커에도 이렇게 사선 혹은 빗살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스입니다. 이 기본 디자인이 개성 있고 멋있다 보니까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굉장히 또 색다르면서도 또 멋있게 또 다가오네요. 지금. 확실히 사자는 갈기 있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은 컨 러너 세 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또 대형 제품이고 또 왕구로도 아마 출시될 그런 여지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큰 제품들은 접착제 방식보다는 또 이렇게 나사로 고정되는 방식인데, 나사가 무려 지금 35개 정도가 있네요. 아주 나사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단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는 좀 더 단단하게 어떤 형체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의 하나의 특징이 또 되는 V자형 스테인리스 스프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일 스프링이 있고, 우리가 흔히 뭐 볼펜이나 이런 뭐 데서 접하는 것은 이런 코일 스프링이잖아요. 근데 산업 현장이나 자동차에서는 이런 판 스프링도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어차피 다시 회복되고 눌리고 이렇게 탄성에 의해서, 그죠? 어떤 눌림에 대응을 하니까 그건 코일 형태만 하는 게 아니라 판 형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 스프링도 또 채택이 돼 가지고 모형에서도 접해볼 수 있게 또 해주었네요. 아마 옛날에 당시에 이 제품을 만들었던 어떤 아이가 있다면은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서의 판 스프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로봇 머리의 조립. 여기 1번 단계가 이제 머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거의 끝나버리듯이, 소년도 이 머리 조립을 할 때 이 머리가 멋지다 안 멋지다 뭐 별 감흥이 없다, 거기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첫인상이나 그건 결정이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아까 런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제품 로봇 형태의 머리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 머리의 조립 방법이고, 아까 나왔던 그 갈기 부분에 아주 볼륨감 있는 큰 파츠, 큰 거에 대한 어떤 로망이 다 있잖아요, 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것 같네요. 오른팔의 조립, 왼팔의 조립, 오른쪽 다리의 조립, 왼쪽 다리의 조립. 그러니까 부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딱 나누어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분할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징적인 게 이렇게 스프링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탄력이 있다. 관절 부분에 헐렁헐렁하지 않는다. 그런 게 하나 또 신경 써준 부분이네. 그리고 사장태가 되었을 때 발과 손이 하나의 어떤 파츠로 이루어져 있다.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큼직하고 좀 굵은 터치로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또 사자로 변했을 때 그런 야수성이라든지 그런 게 더 빌릴 수 있겠죠, 그죠? 요건 또 그대 대응되는 뭐 왼팔의 조립 부분입니다. 같은 과정이겠죠, 그죠? 파츠는 다르지만. 그리고 다리의 조립에서도 여기 이제 사자 형태의 발 부분이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고, 큼직하게 이제 로봇 형태의 다리는 이렇게 또 측면으로 부착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왼쪽 다리는 뭐 같은 과정을 뭐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꼬리 미사일 조립인데 이게 이 제품의 특징이고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꼬리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런처가 꼬리 끝부분에 부착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개성있죠, 그죠? 또 가지고 놀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제품만의 이 사자 변신 형태에서 이 제품의 아주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몸체와 다리가 조립되고 이제 거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 부분이 연결되는 이쪽 그 모듈이 좀 제가 이 조립을 해본 건 아닌데 이 파츠의 어떤 크기나 형상을 봤을 때는 좀 튼튼할까 하는 조금의 염려는 좀 드네요, 그죠? 이 부분은 다 파츠가 크고 대형 로봇이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구성까지 담보될지는 조금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몸 전체 조립 구분인데 이제 팔까지 부착을 하고 이제 머리 부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네요. 아주 사자 변신 로봇인데 아주 이 덩치가 크고, 나중에 제가 강남 모형 볼트론 1호기를 구하게 되면은 한번 그 크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뭐 재밌을 것 같네요. 좀 분재 표시 있고, 여기서 뭐 합성 수지인데 보통 그 PS 폴리스틸렌 수지겠죠. 많이 쓰고 뭐 강도가 약하고 좀 마모가 잘 되는 뭐 그런 뭐 흔히 쓰는 프라모델 흔히 쓰는 그런 뭐 재질이겠죠. 그리고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제 2,000원, 아주 고가의 제품이죠, 그죠? 이제 조립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제 변신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변신 로봇이니까요, 그죠? 스티커를 부착하고, 변신되는 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자, 일단 머리 사자 형태의 머리를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제 사자 머리는 완성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리 부분은 여기 앞발 부분은 이제 로봇 형태일 때는 어깨 때문에 폭이 넓으니까 좁혀주는 과정이 있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골반 부분을 폭을 좁혀주는 과정이 있고, 뭐 팔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꺾어주거나 돌려주면은 이제 사자의 이제 발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측면 부분에 있는 로봇 다리 부분은 이제 돌려서 이제 위로 전환시켜주면 되고. 근데 사자가 완성되는데 같은 사자류 로봇이지만은 볼트론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의 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꼬리 부분에 있는 미사일 발사 장치도 더욱 돋보이기도 하고요. 이 제품은 제가 뭐 제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작해서 꼭 볼트론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사자 변신 로봇인데, 이 사자는 직접 로봇으로 변신하고 볼트론은 합체를 해서 로봇 형태로 되는, 그게 좀 큰 차이긴 하죠, 그죠? 사람에게는 발사해서 말까, 이건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수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레어인 제품 일신과학의 흑사자 로봇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아마 이 제품에 대해서 추억이 있으신 분이 보시면 아주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 경험은 없지만은 이렇게 또 지금 접해봄으로써 추억을 만드는 거고, 또 제품을 이해하는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니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